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각종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미온적일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처음 공동 대응에 나선 건 2006년입니다. 대포동 2호 발사 열흘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첫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에는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고 회원국들에게는 관련 물자와 기술 자금 등을 북한과 주고받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석 달 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유엔의 대응은 한층 단호해졌습니다. 결의안 17185,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첫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처음으로 북한의 무기류 수출을 금지했고 이례적으로 사치품 거래도 차단했습니다. 이후에도 2009년과 2013년 각각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부품이나 선박 등의 제재가 집중됐습니다. 대북 제재의 범위가 확 넓어진 건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세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 15형 발사가 이어지자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입을 점차 줄였고 급기야는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북한의 직물과 의류 제품도 수입이 금지됐고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모두 돌아가게 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아예 북한 경제 자체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5년 만에 ICBM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원유 수출 허용량을 더 줄이는 등 한층 강화된 제재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동안의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이 불법 유료 환적 등을 통해 제재를 피해간 데다 최근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